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 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상경계열 교수 82.7%가 동결 내지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국내 상경계열 교수 10명 중 8명은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결정의 법정시한은 이번 달 29일로 협상까지 2주가 남았지만은 노사 간 의견 차이가 첨예한 상황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6월 14일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서 수도권 소재 대학 상경계열 교수 110명을 대상으로 노동 이슈 인식도 전문가 설문조사를 발표한 결과에 따른다면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68.2%로 가장 많았습니다. 최저임금 인하 의견도 14.5%까지 나왔는데 이를 더하면 동결 또는 인하라고 답한 비중이 전체의 82.7%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은 17.3%에 불과했습니다. 교수들은 새로운 국회가 고용 안정성보다 일자리 창출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이슈에 관해서 묻자 민간 일자리 창출 여력 확보와 노동시장 유연성 개선이 첫째와 둘째로 높았습니다. 이어 노동시장 안정성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코로나19 고용대책 지원과 고용안정망 확충 순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수들에게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가운데 노동시장 유연성이 가장 높은 국가를 물은 결과 미국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노동시장 유연성은 한국을 100으로 봤을 때 미국이 149, 일본이 102, 중국이 98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노동시장이 중국보다는 유연하지만은 미국과 일본보다는 경직적이라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미국은 한국보다 임금 체계가 직무 성과와 잘 연동되어 있고 일본은 파견과 기간직 등 다양한 근로 형태를 허용한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혔습니다. 중국도 해고와 전환 배치 등 고용 조정이 쉽다는 면에서 한국보다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약 70 내지 80%에 달하는 교수들은 유연 근로제 확대와 직무성과 임금 체계 개편, 최저임금의 업종 지역별 차등 적용이 한국의 노동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 앞으로 환경노동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노동부문 법안을 발의할 경우에 법 규제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노사 당사자와의 소통과 법 규제의 글로벌 스탠다드 상응 여부, 경영 현장의 법 규제 수용 가능성 등도 필요한 항목으로 지적했습니다. 교수들은 노동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시간과 임금, 일자리 형태를 유연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상경계열 교수들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동시장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근로시간과 임금, 일자리 형태를 유연하게 하는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한 반면에 국제노동기구 즉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협약 비준 및 노조법 개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인식했습니다. 탄력 근로제 등 유연 근로제 확대와 직무 성과 연동 임금 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10명 중 8명이 노동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최저임금의 업종 지역별 차등 적용은 10명 중 7명이 긍정적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파견과 기간제 규제 폐지는 긍정 의견이 부정 의견보다 많았습니다. ILO 협약 비준 및 노조법 개정은 노동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긍정 의견보다 약간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한경련은 6월 15일 최저임금이 도입된 1988년부터 2017년까지 30개 연도의 최저임금과 물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이 1% 상승하면 소비자 물가지수는 0.07%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연구 결과 전체 근로자 중에서 다음 연도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이 늘수록 생산자 물가와 주요 외식비 가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습니다. 한경련은 기업들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동시에 비대면 자동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21대 국회 환경노동위는 기업들이 변화된 경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형 근로제도 확대와 임금체계 개편 등 국내 노동시장 관련 법제도를 탄력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한경련은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하면 물가 상승과 일자리 상실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은 완만하게 상승시키되 준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여 최저임금으로 해고된 저임금 근로자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주휴수당을 폐지해서 업종별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경영계는 탄력 근로제는 현재 단위 기간이 3개월로 제한되어 있어 경영계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탄력 근로제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는 노사 합의를 통해서 1년 중 최장 3개월 안에서만 탄력 근로제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경영계는 2018년 7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에 탄력 근로제 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절 차이 집중 작업이 필요한 업종이 존재함으로써 탄력 근로제 기간을 6개월이나 1년으로 더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탄력 근로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이 작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지만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는 3개월 유형을 유지하고 6개월 유형을 별도로 신설하는 내용의 보완 입법을 다시 추진키로 했는데 보다 빨리 통과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문정부의 소득주도 정책은 대부분의 상경계열 교수들이 실패한 정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폐기하고 주요 내용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를 보다 완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시장 유연성과 탄력 근로시간제 등을 확대하여 잠재 성장률을 확대하고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